여러분, 혹시 7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이정희, 올해 70입니다. 그리고 어제, 50년 전에 제가 죽인 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다른 날과 똑같은 아침을 맞이했어요. 새벽 5시, 70년을 살면서 알람이 필요했던 적이 없었어요. 몸이 알아서 움직이거든요. 가장 먼저 손주들 도시락을 쌌어요. 서준이는 김치볶음밥을 좋아하고 서연이는 계란말이를 좋아하죠. 20년 동안 아들 도시락 싸던 손이 이젠 손주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집안. 칼질 소리가 너무 크면 며느리가 시끄럽다고 하니까 도마에 행주를 깔고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오늘도 눈치 보며 시작하네. 제 아침은 항상 혼자였어요. 가족들 밥상 차려놓고 저는 구석진 소파 끝자리에서 식은 밥을 먹었죠. 아침 8시 가족들이 모두 일어났어요. 저는 이미 청소까지 끝낸 상태였죠. 어머니, 오늘 시간 되시죠? 응? 무슨 일인데? 제가 다음 주부터 복직하거든요. 그래서 서준이랑 서연이 앞으로 어머니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직. 좋은 일이죠. 며느리도 커리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나도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어머니,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베이비시터? 부르면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엄마, 우리가 나중에 효도할게요. 지금만 좀 도와주세요. 지금만. 20년 전에도 들었던 그 말이에요. 그래, 알았어. 역시 어머니. 감사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최고예요. 최고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칭찬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거든요. 오후가 되자 수진이가 또 부탁하더라고요. 어머니, 다락방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서준이 방 넓히려고 리모델링 할 건데 거기 짐 좀 버려야 해서요. 다락방? 거긴 오래됐는데. 어차피 안 쓰는 물건들이잖아요. 이번 기회에 버리시면 되죠. 안 쓰는 물건들. 맞아요. 5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곳이니까요. 다락방 문을 열자 먼지가 푹 쏟아졌어요. 기침이 나왔죠. 으윽, 정말 오래됐네.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아들 어렸을 때 옷까지, 남편 유품, 오래된 사진들. 그런데 구석에 있는 낡은 가죽 가방이 눈에 띄었어요. 가방 지퍼를 여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이게 여기 있었어? 50년 전 제가 그렸던 그림들. 그리고 미술대학 합격 통지서. 1972년. 제가 18살이었을 때예요. 수치로 그린 인물아, 수채화 풍경, 그리고 미완성 그림 한 점. 내가 이런 걸 그렸었지. 그림 구석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림 속 글씨. 1972년 2월 14일.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마이너스 정의. 50년 동안 잊고 있었어요. 아니, 잊으려고 했어요. 내가 한때 꿈이 있었다는 걸. 내가 이정희였다는 걸. 저녁을 차려놓고 가족들이 모였어요. 저는 그림들을 가슴에 품고 내려왔죠. 저기, 오늘 다락방 정리하다가 옛날 그림을 찾았어. 그림이요? 무슨 그림? 내가, 엄마가 옛날에 그렸던 그림들. 그리고 미대 합격 통지서도. 네, 어머니가 미대를 합격하셨다고요? 엄마,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할머니가 그림을 그렸어? 진짜? 응. 할머니도 옛날엔. 어머, 어머니가 정말 그리신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괜찮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 왜 안 하셨어요?
미대 합격했으면 다녔어야죠. 그때 내 할아버지가 반대하셔서, 그리고 너를 임신해서. 아, 옛날엔 그랬죠 뭐. 근데 이제 와서 그림은 왜 꺼내신 거예요? 아니,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할머니, 이 그림 정말 예뻐요. 할머니가 그린 거 맞아요? 응, 할머니가 그렸어. 근데 할머니는 할 일 없잖아. 그림은 왜 그렸어? 할 일 없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70년을 살면서 아들 낳아 기르고 남편이랑 사별 후 혼자서 빚도 갚고 손주들 밥 차려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게 할 일 없는 거였나요? 어머니,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요. 이제 중요한 건 서준이랑 서연이 잘 돌봐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만 믿어요. 그렇게 대화는 끝났어요. 제 그림도 합격증도 50년 전 꿈도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50년 전 제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나는 누구였을까? 이 그림 속 여자는 어디로 가고 싶었던 걸까요? 무엇을 꿈꿨던 걸까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여자가 바로 나였다는 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70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이정희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하지만 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복직한 첫 주였어요. 이제 제 하루는 더 일찍 시작됐어요. 손주들 도시락 3개를 싸야 했거든요. 서준이는 김치볶음밥, 서연이는 계란말이, 그리고 수진이 회사 도시락까지. 아침 7시 애들을 깨워서 옷 입히고 밥 먹이고. 할머니, 이 옷 싫어요. 다른 거 입을래요. 알았어, 알았어. 할머니가 다시 꺼내줄게.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아이들 학교 늦으면 안 되니까. 아침 8시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집안이 전쟁터였어요.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설거지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에요. 저는 항상 혼자 빨리 먹었어요. 오후에 또 할 일이 산더미니까. 오후 2시 애들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픽업. 다른 할머니들이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 정희 씨도 손주 돌보시나 봐요? 네. 며느리가 복직해서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우리가 봐줘야죠, 뭐.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의 눈빛도 지쳐 보였어요. 우리가 봐줘야 한다. 정말 그럴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저기, 나도 하고 싶은 게 좀 있는데. 네. 뭐가요, 어머니? 다락방에서 옛날 내 그림들을 찾았잖아. 그래서 미술 수업 같은 거라도 들어볼까 해서. 엄마, 미술 수업이요?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 50년 전에 내가 원래 미대 합격했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어머니, 그럼 애들은 누가 봐요? 수업이 주 2회인데. 그때만 준서가 좀. 엄마, 저도 회사 일이 있어서. 어머니, 지금 제가 복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세요? 제가 일을 그만두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베이비시터 부르면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그럼 제가 일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200만 원. 그 돈이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였어요. 엄마, 이해해줘요. 우리도 형편이 빠듯해서. 내가 학원비는 내 돈으로 낼 거야. 너희한테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 돈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라니까요. 애들은 누가 봐요? 미안해. 또 사과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말한 게 죄가 된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응? 어머니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나이가 이제 70이에요. 솔직히 이 나이에 무슨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하고 싶은 게 있냐고. 7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원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림 그리면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내가 하고 싶으면. 어머니,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머니한테 의지할 수는 없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어려서 손이 많이 가잖아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서준이가 중학교 가면. 그때는 어머니 자유시간 많이 생길 거예요. 중학교, 서준이가 중학교 가려면 아직 2년이나 남았어요. 그럼 제가 72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저희처럼 직장 다니면서 육아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시간이 많다. 편하다. 새벽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움직이는데 그게 시간이 많은 거고 편한 거였나요? 수진, 어머니,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을 생각해 주세요. 이기적. 70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본 소리였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가족회의를 하자고 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다들 모셨어요. 무슨 일인데? 어머니 일인데요. 요즘 어머니가 자꾸 미술학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나는 그냥, 어머니 들어보세요. 저도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엄마, 그림은 나중에 그려도 되잖아요. 나중이 언제인데. 어머니, 저희가 이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50년을 참았어. 50년 참으셨으면 2년 더 못 참으세요? 서준이가 중학교 가면 손이 덜 가잖아요. 수진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아니, 여보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어머니가 지금 애들 안 봐주시면 우리 어떡해요? 그럼 나는 언제 내 삶을 사는 거니? 어머니,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가족은 서로 희생해야 하는 거잖아요. 나는 평생 희생했어. 그래서 이제 손주 돌보는 것도 희생이세요? 진짜 손주들이 짐이세요?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예요? 손주들보다 그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손주들이죠. 하지만, 나도 있잖아요. 나도 사람이잖아요. 엄마, 우리 마음도 이해해줘요. 우리도 힘들어요. 어머니, 결정하세요. 손주들 돌보시든지 아니면 따로 사시든지. 따로 살라는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하려면 이 집에서 나가라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미완성 그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그림 속 여자는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유를 꿈꿨을까? 조용히 핸드폰으로 근처 미술학원을 검색했어요. 12만 원. 내 돈으로 낼 수 있어.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등록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나는 정말 이기적인 걸까? 70년을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았어요. 그런데 단 한 번 나를 위한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손주들의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포기해야 하는 걸까? 3월 15일 월요일. 첫 수업 날이었어요. 새벽 4시 30분에 눈이 떠졌어요. 긴장돼서 잠을 설쳤거든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손주들 도시락을 미리 다 준비해뒀어요. 식탁에 메모를 남겼어요. 도시락은 냉장고에 있어요. 저녁 반찬도 다 해놨으니
데워 드세요. 오전에 잠깐 볼일 보고 올게요. 미술학원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었어요. 쓰는 순간 뭐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옷을 골랐어요. 평소 입던 수수한 옷들. 그런데 오늘만큼은 뭔가 다르게 입고 싶더라고요. 옷장 깊숙이 있던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10년 전에 산 건데 한 번도 안 입었던 거예요. 오늘은 이정희로 가는 거니까. 오전 9시 50분 문화센터 앞에 도착했어요. 계단 앞에 섰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걸까?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할 때도 아들 낳을 때도 이렇게 떨리지는 않았어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열었어요. 교실 안에는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안심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정희입니다. 아, 이정희 할머니시네요. 저는 강사 서연이에요. 편하게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여기 앉으세요. 나무 책상, 하얀 캔버스, 물감, 붓들. 50년 전에 봤던 그 풍경이었어요.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간단한 정물화부터 시작할게요. 여기 사과와 꽃병이 있죠? 이걸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붓을 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붓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손이 많이 떨리시네요. 죄송해요. 50년 만이라서. 50년이요? 네. 18살 때 마지막으로 그렸어요. 52년 만이시네요. 그럼 더더욱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첫 선을 그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50년, 50년 동안 옆에서 그림 그리시던 할머니가 휴지를 건네주셨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첫날 펑펑 울었어요. 정말요? 그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거든요. 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완성된 그림은 형편없었어요. 사과는 삐뚤고 꽃병은 기울어져 있었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할머니, 기본기는 있으시네요. 손만 좀 푸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전에 미술 공부하셨어요? 아, 오래전에 미대 합격은 했었는데. 네, 미대요? 어느 학교요? 홍익대학교. 1972년에. 헐, 홍대요? 그럼 그때 교수님들이 누구셨는지 아세요? 김한기 선생님, 박수근 선생님. 그분들이 계셨어요. 할머니, 그분들 지금 한국 미술의 거장이신데요. 그런 분들한테 배울 수 있었는데 포기했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할머니, 이거 진짜 아깝다는 말로는 부족한데요. 할머니, 진지하게 해보시면 어때요? 진지하게요? 네. 그냥 취미가 아니라 정말 작품 활동하시는 거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무슨 볼 일이요? 아침부터 안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거 뭐예요? 가방에서 떨어진 영수증을 며느리가 집어들고 있었어요. 서울문화센터 미술교실. 수강료 12만 원? 어머니,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 돈으로 낸 거야.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시간 문제라고요. 수업이 월, 수, 오전이야. 애들 학교 간 시간이고 오후 2시면 픽업 가기 전에 돌아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희 몰래 이런 걸 하신다는 게 문제라고요. 몰래가 아니라
말해도 안 들어줄 것 같아서 당연히 안 들어주죠. 지금 상황이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나왔어. 근데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여보, 어머니가 저희 몰래 미술학원 등록하셨대요. 엄마, 정말요? 준서야. 엄마,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안 된다고. 나는 50년을 기다렸어. 더는 못 기다려. 50년 기다리셨으면 2년 더 못 기다리세요? 나는 지금 70이야. 2년 뒤면 72이고. 그럼 또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할 거잖아. 엄마, 그래도 가족이 우선이잖아요. 가족.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야? 7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어.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고, 너 키우고, 손주들 돌보고. 그래서 이제 그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만이 아니라, 나도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야. 어머니,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또 그 말이었어요. 이기적. 엄마, 학원은 환불하세요. 우리 다시 이야기해봐요. 환불? 왜 내가 환불해야 해? 어머니, 지금 반항하시는 거예요? 반항이 아니야. 나는 그냥 나로 살고 싶은 거야. 저녁을 차렸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화났어? 할머니가 우리 몰래 학원 다니신대. 학원? 할머니도 공부해? 공부가 아니라 그림 그린대. 와, 할머니 그림 그려? 근데 왜 안 돼? 조용히 밥 먹어. 나는 계속 다닐 거야. 네. 미술학원. 나는 계속 다닐 거야. 환불 안 해. 엄마, 내 노후 자금으로 내가 쓰는 건데 왜 내가 허락을 받아야 해?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엄마는 당연히 희생해야 하고, 당연히 손주 봐야 하고, 당연히 집안일 해야 한다고. 엄마, 진정해요. 진정? 나는 70년 동안 진정하고 살았어. 내 꿈 포기하고, 내 인생 포기하고, 참고 또 참으면서. 어머니, 그럼 손주들은 어떡하라고요? 손주들은 내가 봐. 내 애잖아. 어머니, 손주들이 짐이세요? 짐이 아니라. 하지만 왜 내가 당연히 봐야 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 그래, 가족이지. 그럼 가족이 이렇게 한 사람을 무시해도 돼? 70년 동안 희생한 사람한테 이기적이라고 해도 돼? 나는 계속 다닐 거야. 그게 싫으면 뭐예요? 너희가 나가든지.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이었어요. 나가라고요? 저희 보고 나가래요, 여보. 엄마, 진심이에요?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 명의고 내 집이야. 알아요. 그래서 맨날 그걸로 우리 무시하시는 거 알아요. 무시한 게 아니라 난 그냥 내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야. 좋아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수진아. 아니, 이렇게까지 하실 거면 저희가 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정말, 엄마도 좀 이해해줘요. 수진이도 힘든 거 알잖아요. 그럼 나는 안 힘들어? 엄마는, 엄마니까, 엄마니까.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엄마니까 당연히 참아야 한다는 거였죠.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오늘 처음 그린 그림. 형편없지만 제 것이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50년 전 그림과 오늘 그림.
둘 다 미완성이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아니야.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나로 살고 싶은 거야. 다음 수업 알람을 설정했어요. 가족이 뭐라고 하든 며느리가 차갑게 대하든 나는 계속할 거예요. 70세. 이제 시작이야. 세 번째 수업 날이었어요. 가족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수업에 나갔어요. 집에서는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제가 이정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오늘 훨씬 좋아지셨어요. 손이 많이 풀리셨네요. 집에서도 연습했어요. 정말요? 대단하신데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옛날에 그리신 그림 가져오신 적 있어요? 아, 그게 다락방에서 찾은 게 좀 있긴 한데, 다음에 좀 가져와 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 실력이 궁금해서요. 화면 다음 수업,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는 정의. 다음 수업에 50년 된 스케치북을 가져갔어요. 선생님, 이게 제가 18살 때 그린 건데, 할머니, 이거 오래돼서 누렇게 변했죠? 부끄럽네요. 부끄럽다니요. 할머니,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네. 이선 처리, 이명함 대비. 할머니, 이거 독학으로 하신 거예요? 네. 미술학원은 형편상 못 다녔고, 집에서 혼자. 독학으로 이 정도라고요? 할머니, 진짜. 제 교수님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이 인물아. 이 눈빛 표현. 1970년대에 18살이 이렇게 그렸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할머니,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학원에서 만난 동기들 중에서도 이 정도 그림 그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 제 재능을 인정해 줬어요. 할머니, 너무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일흔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시작이 늦었을 뿐이에요. 할머니, 진지하게 그림 그려보시면 어때요? 진지하게? 네. 그냥 취미가 아니라 정말 작품 활동하시는 거요. 전시도 하고요. 전시요? 나 같은 사람이? 왜 안 돼요? 요즘은 70대, 80대 작가들도 많이 활동하세요. 그리고 할머니는 50년 전에 이미 실력을 갖추셨잖아요. 전시, 그런 상상도 해본 적 없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꾸준히 그림 그리시고 작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소규모 전시회라도 해봐요. 정말 가능할까요? 저를 믿으세요. 할머니한테는 재능이 있어요. 35살 차이가 나지만 이 순간만큼은 같은 꿈을 꾸는 동료였어요. 그날 이후로 서연 선생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수업이 끝나도 30분씩 남아서 함께 그림을 그렸죠.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가 그리고 싶은 거 그려보세요. 정무라 말고요. 내가 그리고 싶은 거요? 네. 할머니가 진짜 그리고 싶었던 거요. 그리고 싶은 것. 5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가 떠올랐어요. 바다. 50년 전 미완성 그림 속 바다였어요. 와, 할머니, 붓터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 하고 싶은 그림 그리시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그런가요? 그럼요. 할머니,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 바다가 할머니한테 어떤 의미인지. 이 바다는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이에요. 가보지 못한 곳? 18살 때 미대에 합격하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과 시장과 학교만 오가며 50년을 살았죠. 바다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자유였어요. 할머니, 이젠 너무 늦었나 봐요. 바다로 가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지금이라도 가시면 돼요. 이르네? 그럼요. 할머니는 지금 이 그림 그리면서 이미 바다로 가고 계시잖아요. 그 말이 참 위로가 됐어요. 할머니, 저도 사실은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그림 그리는 거요? 네. 그림 그려서 어떻게 먹고 사냐. 시집도 못 간다 맨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원 강사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제 작품 활동하고 싶어서요. 힘들겠네요. 할머니보다는 덜하죠. 할머니는 50년을 참으셨잖아요. 저는 겨우 10년인데 선생님은 나처럼 살지 마요. 지금 하세요. 지금 할머니 50년을 참으면 그 시간은 다시 안 돌아와요. 35살 차이지만 우리는 같은 아픔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개인전 꼭 성사시킬게요. 고마워요, 선생님. 아니요.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 보면서 용기가 나거든요. 용기? 네. 70세에도 시작할 수 있다면 저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서연 선생님과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엄마, 오늘 또 늦으셨네요. 응. 선생님이랑 좀 이야기하다가 엄마 앉아보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오늘 회사에서 제 동료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동료가 문화센터에서 엄마를 봤대요. 그림 그리시는 거. 엄마,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요. 김 과장 어머니가 70세에 미술학원 다닌다고. 그게 뭐가 문제인데? 창피해요, 엄마. 뭐라고? 70세 할머니가 미술학원 다니는 게 사람들이 웃어요. 웃다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창피하다고요. 나이 생각 좀 하세요. 나이. 70이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이해해요. 나도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동료들 눈치 보이고 그럼 나는 내 눈치는 엄마 그만두세요. 학원 싫어. 엄마 나는 안 그만둬. 처음으로 하고 싶은 거 찾았는데 왜 그만둬야 해? 어머니 좋은 말로 할 때 그만두세요. 너는 왜 나와? 제 남편이 회사에서 창피당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창피. 나는 창피한 존재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 적당히 좀 하세요. 이 나이에 뭐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너는 모를 거야. 50년을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엄마,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라고 했나요? 엄마가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뭐라고? 엄마가 결혼하기로 한 것도, 아빠 만나기로 한 것도, 나 낳기로 한 것도 다 엄마 선택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네. 선택?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우리한테 그 책임을 지우세요? 나는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뭐예요? 이제 와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게 잘못인가? 잘못은 아니지만 타이밍이 안 맞아요. 지금은 우리도 엄마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고요. 그럼 나는 언제까지? 엄마, 제발. 학원만 그만두세요. 집에서 그림 그리는 건 말 안 할게요. 집에서 혼자 그리는 거랑 학원에서 배우는 거랑 달라.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이게 고집이야? 나는 그냥. 엄마, 나도 참고 있어요. 회사 가서 웃음거리 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럼 나는 70년 동안 웃음거리로 산 거 알아?
너희 엄마로, 며느리로, 할머니로. 정의로는 한 번도 못 살았어. 학원은 안 그만둬. 이건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야. 서연 선생님과 상담한 다음 날이었어요. 가족과 마주 앉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엄마 결정하셨어요? 학원 그만두실 거죠? 아니, 나는 계속 다닐 거야. 어머니, 아직도 그러실 거예요? 응,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엄마, 대체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세요? 그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넌 몰라. 뭘 모르는데요?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왜 그때 미대 포기하셨어요? 정말 아빠 때문이었어요? 그 질문, 50년 동안 듣지 않았던 질문이었어요. 그건 저도 궁금해요. 어머니가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으셨으면 그때 하셨어야죠. 왜 이제 와서 넌 아무것도 몰라. 그럼 말씀해 주세요. 왜 포기하셨는지. 좋아. 말해줄게. 50년 동안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 말을 꺼냈어요. 1972년 2월 미대 합격 통지서가 왔어. 나는 너무 기뻤지. 18살이었어요. 독학으로 준비해서 합격한 거였어요.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미대? 그게 뭐 하는 덴데? 그림 그리는 거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여자가 무슨 그림이야.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아버지, 이딴 거 필요 없어. 아니에요. 아버지. 그 순간 제 꿈도 함께 찢어졌어요. 아버지는 그 합격증을 찢어버렸어. 내 앞에서. 할아버지가. 그리고 한 달 뒤에 중매로 내 아빠를 만났어. 그래도 결혼은 어머니 선택이셨잖아요. 선택? 그때 여자한테 선택권이 있었을 것 같아? 아버지가 정한 사람과 결혼해야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6개월 뒤 임신을 했어. 너를. 그럼 나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뱃속에 너를 생각하면 더 이상 꿈을 꿀 수가 없었어.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려면 나를 포기해야 해. 그렇게 50년이 지났어. 너를 키우고 살림하고 시댁 식구들 모시고. 엄마, 그럼 나는 엄마 인생을 망친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나 때문에 엄마가. 준서야, 너는 엄마의 유일한 기쁨이었어. 힘들 때마다 내 얼굴 보면서 버텼어.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근데 어머니,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뭐라고? 50년 전 일이잖아요. 그때는 그랬다고 해도 지금 어머니가 우리한테 그걸 책임지우시는 건 아니잖아요.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불쌍한 척 하시는 거예요? 수진아. 아니, 여보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어머니가 미대 못 간 건 어머니 아버지 때문이지 우리 잘못 아니잖아요. 나는 너희 탓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럼요? 그럼 왜 이 얘기를 지금 하세요? 우리한테 죄책감 주려고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물어봐서.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어머니 선택이었어요. 네. 선택? 네. 결혼하신 것도, 출산하신 것도, 그림 그만두신 것도 다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선택할 수 없었어. 선택할 수 없었다고요? 정말요? 어머니, 1970년대에도 이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혼자 아이 키운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몰라. 힘들어서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게 선택이죠. 어머니가 편한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수진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는 희생하셨다고 하시지만 결국은 어머니가 선택하신 삶이에요. 그럼 50년을 참고 산 건 내가 바보라는 거니? 바보라는 게 아니라 그게 어머니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50년 동안의 희생이 내 선택이었다고. 너는, 너는 절대 모를 거야. 뭐려? 여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1970년대에 여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머니, 지금은 2024년이에요. 50년 전 얘기하지 마세요. 50년 전이든 지금이든 여자는 똑같아. 희생하라고 강요받고 참으라고 강요받고. 그럼 저도 희생하고 있어요. 저도 커리어 포기하고 육아하는 거 힘들다고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있잖아. 도와주신다고 은혜 입히지 마세요. 손주 봐주는 거 할머니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 손주 돌보는 게 할머니로서 당연하다. 수진아, 진짜 너무한다. 뭐가 너무해요? 저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좋아. 알았어. 엄마, 나는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존재고, 내 선택이었고, 은혜 입히지 말아야 하는 거구나. 어머니, 그런 뜻이.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엄마, 잠깐만요.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무너졌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내 선택, 내 선택이었다고. 내 선택이 아니었어요. 난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예요. 할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할머니, 울고 계세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내가 바보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50년을 참고 산 게 내 선택이었대요. 내가 알아서 한 거래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며느리가.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불평하지 말래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할머니,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 제 말 들어보세요. 1970년대 여성들한테 무슨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건 생존이었어요. 선택이 아니라. 할머니, 저 내일 할머니 댁으로 갈게요. 꼭 만나 뵙고 싶어요. 선생님,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70세의 얼굴에는 50년의 한이 새겨져 있었어요. 내 인생은 정말 내 것이 아니었구나. 미완성 그림 속 여자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너는 바다에 갈 수 있었을까?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 우는 소리 들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말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잘못한 거야. 할머니는 잘못 안 했어요. 할머니 그림 정말 예뻐요. 9살 손녀가 70세 할머니를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학원 계속 다니세요. 나는 할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서연아. 그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고 아들은 어색하게 눈을 피했죠. 그래도 손주들은 봐야 했어요. 며느리가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할머니, 목 말라요. 주스 주세요. 알았어. 할머니가 가져다 줄게. 주스를 들고 거실로 가는데 할머니, 나도 줘. 아, 서연이를 피하려다가 발이 꼬였어요. 으악, 할머니, 할머니.
손목에 전기가 오르는 것 같은 통증이. 아, 아파.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준아, 엄마한테 전화. 엄마, 할머니가 넘어지셨어요. 뭐, 지금 회의 중인데. 얼마나 다쳤는데? 손목을 잡고 계세요. 많이 아파 보여요. 휴, 알았어.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 며느리가 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회의 중간에 나왔어요. 얼마나 다쳤길래. 어머니, 병원 가봐야겠어요. 많이 부었네요. 응. 아이고,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으세요? 조심성이 없다고. 내가 일부러 넘어진 것도 아닌데.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X-레이 찍어봐야 알겠지만 골절된 것 같습니다.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수술이요? 네. 정확한 건 검사 후에 말씀드릴게요. 검사 결과 손목뼈가 부러졌대요. 수술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제가 며느리인데 저 지금 회사 가봐야 해서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하는데 여기요. 그런데 수술 얼마나 걸려요? 2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 회사 가봐야 해서 수술 끝나면 연락 주세요. 그래. 애들은 제가 데려갈게요. 어머니 혼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 빨리 와. 할머니는 수술하시니까 괜찮아. 그렇게 혼자 남았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보호자분은요?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혼자 계세요? 수술하시는데 괜찮아요. 할머니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는데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74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했어요. 마취하기 전 마지막으로 본 건 차갑고 하얀 천장이었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수술이 끝난 지 2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물 좀,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할 사람도 없었어요. 어머니, 물 드릴까요? 아프시죠? 옆 병상 환자가 고맙다 얘들아. 똑같이 수술 받았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밤 9시가 되어서야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술 잘 됐어요? 응, 다행이다. 엄마, 죄송한데 수진이가 애들 봐야 해서 내가 야근 중이라. 괜찮아. 내일 퇴원하시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푹 쉬세요. 푹 쉬라고. 어떻게 쉬라는 거죠? 다음 날 혼자서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아들이 모시러 온다고 했지만 회의가 길어진다며 늦을 거래요.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식탁 위에 메모지, 며느리가 쓴 메모지. 어머니, 출근했어요. 밥은 냉장고에 있으니 데워 드세요. 손목 수술하고 온 사람한테 밥을 데워 먹으래요. 그날 오후 저는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왼손은 깁스로 못 쓰지만 오른손은 괜찮았어요. 손목이 아팠어요. 깁스 때문에 자세가 불편했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나를 살아있게 하는 거야.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나도 그 바다로 갈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응. 수진 정희가 그린 그림 보며 어머니, 손목 다치셨는데 그림을 그리세요? 응.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림이요. 어머니 보세요. 그림 그리다가 넘어지신 거잖아요. 아니야.
그건 서연이가. 어쨌든 그림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림 탓을 하지 마.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뭐, 어머니가 그림에 정신 팔려서 애들 제대로 못 봐주시는 거. 이번에 서연이가 다칠 뻔했잖아요. 서연이는 안 다쳤어.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림 때문에 애들한테 신경 못 쓰시니까. 내가 얼마나 애들 잘 봐줬는데. 옛날엔 그러셨죠. 근데 요즘은 학원 생각만 하시잖아요. 무슨 일이야? 여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요. 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수진아. 아니, 어머니가 손목 다치셨는데도 그림 그리고 계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엄마, 정말 그림 그리셨어요? 그래, 그렸어. 내가 그리면 안 돼? 안 되죠. 지금 상태로. 이게 나한테는 숨 쉬는 거야. 이걸 멈추면 나는 죽는다고. 어머니, 그럼 선택하세요. 선택? 손주들 돌보시든지 아니면 따로 사시든지. 수진아, 그건 너무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손주들보다 그림이 더 중요하시면 우리가 따로 사는 게 맞아요. 너,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결정하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손주와 나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엄마, 수진이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럼 나는 스트레스 없어? 그게 아니라. 엄마,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가족. 일주일의 시간. 서연 선생님이 기적을 만들어줬어요. 할머니, 개인전 하세요. 개인전? 지금? 네, 지금이에요. 할머니 작품이 충분히 모였어요. 제가 아는 작은 갤러리가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뒤면 나는. 그래서요. 일주일 안에 해야 해요. 할머니가 따로 사시기 전에 가족들이 꼭 봐야 해요. 가족들이? 네. 할머니 그림을 보면 가족들도 알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렇게 일주일 만에 준비한 개인전이었어요. 오늘을 위해 새 옷을 샀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흰 스카프.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산 옷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선생님, 나 너무 떨려. 당연히 떨리죠. 근데 할머니, 이건 할머니가 받아야 할 순간이에요. 당당하세요. 갤러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50년 전 그림과 지금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었죠. 진짜, 이게 내 그림이구나. 70세 미완성. 이정희 개인전. 할머니, 사람들 오기 시작했어요. 문화센터 할머니들, 서연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왔구나. 할머니, 가족분들 오셨네요. 응, 초대장 보냈으니까. 사흘 전 조용히 초대장을 식탁에 놓았어요. 올지 안 올지는 그들의 선택이었죠. 엄마, 왔니? 천천히 둘러봐. 와, 70세에 이런 그림을? 이 터치 좀 보세요. 정말 전문가 같은데요? 정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용기 나네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갤러리 가장 안쪽에 특별한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이 그림은 일주일 동안 밤새워 그린 거예요. 20대 제가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 눈은 울고 있었죠. 내가 있어 행복했어. 하지만 나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이너스 1974년의 나에게 2024년의 나가. 아들이 그 그림 앞에 섰어요. 이게 나구나. 내가 있어 행복했어.
하지만 나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들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저게 나야. 갓 태어났을 때 엄마가 나를 안고 있는데 왜 이렇게 슬퍼 보이지? 나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 50년 만에 아들이 제 마음을 알았어요. 할머니, 가보세요. 응, 준호야. 엄마, 저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슬퍼하셨다는 걸, 나 때문에 엄마가 모든 걸 포기하셨다는 걸. 아니야, 넌 내 기쁨이었어. 하지만 엄마도 있었으면 좋았다고.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준서야, 너를 사랑했어. 진짜로. 하지만, 하지만, 나도, 나도 사람이었어. 나도 꿈이 있었어. 50년 만에 진짜 대화를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저도 제 꿈 포기하고 육아하는 게 힘들다고만 생각했지. 어머니는 50년을 그렇게 사셨다는 걸. 며느리도 처음으로 저를 이해했어요. 개막식이 끝나고 가족들과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엄마, 학원 계속 다니세요. 뭐? 아니, 학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시도 하시고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하지만 손주들은 제가 베이비시터를 구할게요. 정말? 네. 제가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제가 해결해야죠. 어머니한테 당연하게 맡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수진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가정부처럼 대했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이 있는데 저는 그걸 빼앗았어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할머니, 그림 진짜 멋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그림 그리고 싶어요. 손주들이 처음으로 할머니의 그림을 봐줬어요. 엄마, 그런데 전시 제목이 왜 미완성이에요? 응? 엄마 그림들 다 완성됐잖아요. 그림은 완성됐지. 하지만 내 인생은 아직 미완성이야. 70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시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미완성이야.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하고 싶대요. 70세 신인 작가라는 타이틀로요. 정말? 그리고 이번 전시 반응이 좋으면 더 큰 갤러리에서도 제안이 올 수 있어요. 엄마, 대박이잖아요. 나 진짜로 작가가 되는 거야? 이미 작가세요, 할머니. 50년 전부터요. 50년. 50년을 기다렸어요. 누군가 내 그림을 알아봐 주기를.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뤘어요.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야. 개막식이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같은 집이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배고프시죠? 오늘은 제가 저녁 만들게요. 내가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녁을 차려받았어요. 할머니, 다음에 저도 학원 가도 돼요? 응? 무슨 학원? 미술학원요. 할머니처럼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진짜요? 와.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했어요. 예전과 같은 식탁이지만 공기가 달랐어요. 엄마, 정말 맛있게 드세요. 오늘 주인공이세요. 고마워. 어머니, 다음 전시는 언제예요? 글쎄, 아직 모르겠는데. 할머니, 선생님이 내년 봄에 더 큰 전시 제안 들어왔대요.
정말? 우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 이게 내가 원했던 가족이었어요. 2025년 봄이에요. 첫 개인전 이후 6개월 만에 제 작업실을 얻었어요. 크지 않아요.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죠. 하지만 여기는 온전히 내 것이야. 첫 개인전이 끝나고 지역 신문에 실렸어요. 70세 신인 작가 이정희. 50년 만에 다시 잡은 붓. 그 기사를 보고 한 화랑에서 연락이 왔어요. 화랑 관장이 할머니 작업실이 필요하시겠어요? 저희가 지원해 드릴게요. 정말요? 네. 할머니 같은 작가를 저희가 후원하고 싶어요. 그렇게 제 공간을 갖게 됐어요. 매일 아침 9시에 작업실에 와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 틀고 그림을 그려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야.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청소할 필요도, 밥 차릴 필요도, 손주 돌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로 살아요. 이정희 E&D 개인전. 바다로 가는 길. 2025년 5월 10일. 두 번째 전시. 2달 남았네. 두 번째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주제는 바다로 가는 길. 50년 동안 갈 수 없었던 바다로. 이제 당당히 걸어가는 여자들의 이야기예요. 할머니, 작업 중이세요? 선생님, 어서 와요. 할머니, 그림 진짜 많이 그리셨네요. 응, 요즘 너무 재미있어서. 할머니, 이번 전시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미술계에서도 관심 엄청 많으시대요. 정말 나 같은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아니라 작가님이세요. 이정희 작가님. 작가 71세에 처음으로 얻은 이름이에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만 아들네 집에 가요. 엄마, 오셨어요? 응. 애들은? 서연이는 미술학원 갔어요. 서준이는 방에 있고요. 집안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차 드릴게요. 고마워. 어머니, 지난주 기사 봤어요. 대박 났더라고요. 아, 그거. 그냥 작은 기사인데. 무슨 작은 기사예요? 전국 일간지에 나오셨잖아요. 71세 화가 이정희, 50년 만에 피운 예술혼. 좀 부끄럽네. 할머니, 오셨어요? 서준아, 어디 갔다 왔어? 학원이요. 할머니, 제가 학교에서 할머니 자랑했어요. 자랑? 네. 우리 할머니 화가시래요. 예전엔 할머니가 놀기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화가 할머니가 됐어요. 어머니, 식사하고 가세요. 제가 준비했어요. 괜찮아. 나 작업실에서 먹고 올게. 에이, 그래도 토요일은 너희 가족 시간이잖아. 나는 괜찮아. 엄마, 이게 좋아. 너무 자주 보면 또 부담되잖아. 적당한 거리. 그게 우리에게 맞는 거예요. 할머니, 서연아, 학원 어땠어? 좋았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와, 잘 그렸네.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천재네. 할머니, 다음 주에 작업실 가도 돼요? 할머니 그림 더 보고 싶어요. 그럼 토요일 오후에 올래? 네, 좋아요. 손주들과도 새로운 관계가 됐어요. 무조건적으로 돌봐주는 할머니가 아니라 함께 꿈을 나누는 동료 같은 거요. 엄마 다음 주 전시 프리뷰. 저희 꼭 갈게요. 응, 고마워.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너희가 자랑스러워. 완벽한 관계는 아니에요. 가끔은 여전히 어색하고 가끔은 옛날 습관이 튀어나오죠.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니까요. 그날 저녁 작업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50년 전 그 그림 앞에 섰어요. 50년이 지났네. 이 그림 18살 때 그린 거예요. 미대 합격하고 기뻐하면서 그렸던. 하지만 아버지가 합격증을 찍고 결혼하게 되면서 완성하지 못한 그림이었죠. 이제 완성할 시간이야. 50년 전 이 여자는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갈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 여자를 바다로 보내줄 거예요. 한 획 한 획 50년의 시간을 채워 넣었어요. 가, 이제 자유롭게 가.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완성됐어요. 됐어. 이제 됐어. 그림 하단에 서명하는 정의. 이정희. 1972년 시작. 2025년 완성. 53년. 53년 만에 완성한 그림이에요. 고생했어, 정희야. 50년 동안. 그리고 나 자신을 안아줬어요.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작업실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50년 전 그 여자와 함께요. 다음 날 아침 완성된 그림을 보니까 나도 완성됐구나. 거울 속 71세의 정의. 주름투성이 얼굴이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작업실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71세. 어떤 사람들은 늦었다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50년을 기다렸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에요. 그리고 저는 계속 그림을 그릴 거예요.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제가 그림 그리고 싶을 때까지요.